순애는 버스에서 천천히 내려 보도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겨울바람이 목도리 틈새로 들어오자 코트를 한 번 더 여몄습니다. 옆에서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미지 광고판을 바라보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진짜 커. 지우의 목소리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안 미끄러지게 잘 따라와. 순애는 지우 손을 잡고 회전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는 따뜻한 공기와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은 조명을 더욱 밝게 켜 마치 하나의 무대를 연출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고가의 상품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는 안내 표지판을 찾아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가방 사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응, 지우 생일 기념으로 좋은 날이고 할머니도 마음먹었어. 순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1층 명품관 앞에 도착하자 매니저 미정이 팔짱을 낀 채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애와 지우가 가까워지자 미정은 무심히 돌아봤고 순애의 신발 코트천 가방을 한번 훑은 뒤 미묘하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와 순애의 길을 막았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이 매장은 예약 고객 위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존댓말이었지만 말 끝에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듯 미정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그냥 구경만 할 수 없나요? 어린이 손님,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정은 아이에게도 형식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지우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고 목 주변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다른 고객 몇 명이 둘을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드러내놓고 비웃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시선은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지우야 가자. 순애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끌려가듯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직원들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서서 매장 진열장의 반짝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억이 마음속에 깊게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숙제를 하다 잠들어 있었고 거실 스탠드 조명만이 따뜻한 빛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장롱 서랍을 열어 천천히 안쪽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에 종이 질감이 느껴지자 하나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 앞으로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남편 영철이 생전에 쓰던 그 글씨. 순애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장의 서류와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주식 명세서, 지분 증서, 부동산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순애는 종이를 넘길수록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금액은 크고 회사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고 도장은 선명했습니다. 지분율에는 순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순간 책상 위 라디오에서 잡음이 새어나오더니 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내가 미처 못한 말을 전달할 때가 된 거겠지. 순애는 의자에 앉아 라디오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딘가 생생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 있어. 너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지. 이 열쇠는 우리가 함께 잘 살아온 결과야. 순애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은색 금속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남편이 숨겨둔 진심이 담긴 듯 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필요한 때라면 금고를 열어봐. 그때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너 삶을 선택해. 라디오 음성이 잦아들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애는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지우가 자는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서류와 열쇠를 조심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의 선택이 오늘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천천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 담벼락을 길게 비쳤습니다. 순애는 작은 수첩을 들고 나왔고 지우는 옆에서 가방을 메고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가? 하늘을 찾으러 가야지. 순애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몇 걸음 걷자 하늘이 마지막으로 다녔다는 동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뜨거운 국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순애는 먼저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순애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사람이 자주 왔다고 들었어요. 순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주인은 반찬 용기를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 그 며느리분? 아주 착했어요. 늘 시어머니 드릴 반찬을 먼저 고르더라고요. 순애는 마음이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기 전 자신을 챙겼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순애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건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우도 며느리 하늘에 대해 조금씩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분식집에서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백화점 쪽 일 알아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순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백화점, 어제 자신이 모욕당했던 바로 그곳. 지우야, 우리 더 가보자. 순애는 구부정한 어깨를 곧게 펴고 다시 걸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 옆에 붙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꼭 알아봐야 하는 일이 있어.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순애 가슴에는 하늘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언젠가 마주할 순간이 더 이상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금융보관소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갔고 오늘은 혼자서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고 직원은 순애가 내민 신분증을 확인한 뒤 금고 번호를 안내했습니다. 철문이 늘어선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순애의 손은 가방 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금고 앞에 도착하자 순애는 천천히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돌리자 금고 문이 바깥쪽으로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페이지 속 문서에는 회사 지분, 투자 내역, 부동산 목록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소유자가 순애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는지, 왜 숨겼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봉투 안에는 짧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줘. 나 대신 선택하고 내 삶을 지켜줘. 순애는 유언장을 가슴 가까이 가져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나오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길이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흐른 아침, 백화점 정문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VIP 방문 예정이라는 문구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백화점 안에서는 일찍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유리 진열장마다 새 장식이 놓이며 더 강한 조명을 받았습니다. 고급 매장은 새로 단장된 듯 반짝였고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퍼져 있었습니다. 매니저 미정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직원들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손끝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도록 합시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깨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천천히 돌며 순애와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로비의 화려한 장식들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빠? 중요한 손님이 오나 봐. 우리도 할 일 하러 온 거야. 순애는 지우 손을 다시 잡고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품 매장 앞을 지나자 직원들이 상품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있었고 몇몇은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는 지난번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들을 떠올렸지만 오늘은 그 기억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지우가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근처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오자 지우는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1층으로 가는 거 맞죠?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순애는 지우의 태도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지만 지우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예의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빠르게 타고 내렸습니다. 순애와 지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앞쪽 복도에서 경호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는 안내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도 긴장한 얼굴로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큰일 있나 봐.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 순애는 지우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백화점은 이미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손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안내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확인한 뒤 갑자기 정색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크게 열렸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곧 백화점이 한 달 전 쫓아냈던 그 할머니가 오늘의 VIP라는 사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중앙복도는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양쪽 통로를 정리하며 손님들의 동선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고 직원들은 무전기를 붙들고 목소리를 낮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VIP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절정에 가까웠습니다. 순애가 안내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자 직원 몇 명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고 그저 청가방을 든 할머니와 손자가 지나가는 장면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복도 곳곳에서 움직이는 경호원들을 보며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중요한 사람 오나 봐. 그래,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순애는 지우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이때 안내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며 VIP 도착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추는 순간 표정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급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정확히 바라본 뒤 재빨리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저 순애 여사님이십니까? 목소리는 단번에 공손해지고 어깨는 깊게 숙여졌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안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는 사람 왜 있어? 순애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맞아요. 무슨 일인가요? 직원은 허리를 고추 세우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특별 VIP로 예약된 분이 바로 여사님이십니다. 임원분들이 모두 대기 중이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경호원들도 움직임을 받고 순애 앞을 비켜 섰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 온 자리에 주인공이 등장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본 매니저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체크리스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 달 전 청가방을 들고 왔다고 입구를 막았던 할머니가 오늘 백화점이 기다린 VIP라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미정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내 직원 옆에 섰습니다. 저기요, 진짜 우리 할머니 맞아요?
직원은 깊은 존경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분을 모시는 날입니다. 순애는 청가방을 조용히 고쳐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방이 어떤 의미로도 평가받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가방이 낡았든 옷이 소박하든 지금 이 순간에 보여지는 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길을 열어주자 순애와 지우는 천천히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그들의 자세는 더 단정해졌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담담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오늘은 내 선택이 시작되는 날이다.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라운지의 빛이 두 사람을 향해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라운지 문은 조용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쪽은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는 흰 꽃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소파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벽 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한 걸음 들어가는 순간 라운지 중앙에 서 있던 단정한 유니폼의 직원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순애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고 순애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하늘이었다. 막내 며느리 하늘. 하늘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순애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한 순간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목이 막힌 듯 숨이 고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모. 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잘 지냈어? 그 말투에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모 어디 갔는지 계속 찾았어.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떠난 이유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만은 서로의 마음이 더 크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몸을 돌려 순애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요. 순애는 당황한 듯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무슨 일 있었니?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가가 붉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언젠가 꼭 어머니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순애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하늘 손등 위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둘 사이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좋겠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라운지 안 공기를 크게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조차 눈길을 돌리며 이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하늘은 지우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떨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 온 이유는 단순히 VIP 대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의 관계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필요했던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라면 할머니는 언제든 좋지. 순간 라운지 안공기는 따뜻함으로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한 달 전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자 백화점 임원 두 명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순애를 보며 허리를 깊게 숙이고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모시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저희 백화점과 장기 협력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순애는 가만히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임원들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속에는 서두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오늘 어떤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 임원 쪽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기 우리 할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그 말은 짧고 맑았지만 어른들이 숨기고 있던 긴장감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놀라 지우에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중입니다. 순애는 지우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걱정하지 마. 임원들은 다시 협력계약 이야기로 돌아가려 했지만 순애는 조용하게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라운지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 있는 직원들은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멀리 문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미정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행동이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처음으로 깊이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은 순애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 선택 속에서 위로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두 사람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자. 할머니도, 이모도, 나도. 순애는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짧고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미안함과 슬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한 걸음 한 걸음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집에 가자. 세 사람은 나란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부드럽고 따뜻한 햇빛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과는 다른 진짜 빛이 세 사람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자. 세 사람의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사라지며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천천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